2024년 4월 23일 화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2일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데리고 본사로부터 독립하려 한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섰다. 어도어는 빅히트, 플레디스,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4개 핵심 멀티레이블 중 하나다. 모 회사인 하이브가 지분 80%, 민 대표 측이 20%를 보유하고 있다. 민 대표는 자금을 유치해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지분 30% 플러스 한 주를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관계자는 민 대표가 독립을 위해 법무법인과 투자사를 알아본다는 말이 업계에 돌았다면서 뉴진스와 끈끈한 관계를 앞세워 하이브에게서 어도어 경영권 지분을 팔도록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음 뉴스. 22일 LG전자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LG 클로이 서브봇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LG 클로이 서브봇은 오는 25일부터 카카오 모빌리티가 오피스, 호텔, 병원 등을 대상으로 선보이는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에 쓰일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클로이 서브봇과 로봇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체적인 로봇 배송 서비스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상업용 로봇 사업을 미래먹거리로 점찍은 바 있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자율화 배송 시장은 지난해 9억 달러에서 2023년 4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다음 뉴스.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AI 통역 서비스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다. 특히 잠실 롯데타운의 중심에 자리 잡은 잠실점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AI 통역 서비스는 SKT에서 출시한 AI 기반 통역 솔루션 트랜스토커를 기반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독일어, 태국어 등 총 13개 국어의 실시간 통역 안내를 제공한다. 외국인 고객이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LED 투명 디스플레이 앞에서 본인의 언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문장이 안내 데스크의 스크린에 표시된다. 이를 확인 후 안내 데스크 직원이 한국어로 답하면 해당 내용이 질문한 언어로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변환돼 모니터에 송출된다. 롯데백화점은 이용도를 평가해 AI 통역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뉴스. 중국 내 버블티 인기가 억만장자를 잇따라 등장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3위 버블티 체인 스촨 바이차 바이다오 주식은 오는 23일부터 홍콩 증시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차바이다오는 이를 통해 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11월 이후 홍콩에 상장하는 최대어가 될 수 있다. 다른 버블티 전문점 미세빙청을 1997년 허난성에서 창업한 장흥차오 흥푸 형제의 순자산도 현재 각각 15억 달러로 불어났다. 버블티는 1980년대 말 대만에서 처음 선보였다. 1990년대부터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도 유행을 타기 시작해 현재 전 세계에서 수천 개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다. 다음 뉴스. 테슬라가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도 일부 전기차 판매가를 내렸다. 판매량 감소에 따른 재고 증가와 전기차 가격 전쟁, 특히 중국 전기차에 대한 가격 전쟁 심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판매가 인하해도 테슬라의 판매 부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사이버트럭 3,878대를 가속 페달 결함으로 리콜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제품 공개 4년 만인 지난해 11월 공식 출시된 사이버트럭의 생산은 최근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형 전기차 모델 2의 개발도 비용 부담, 인력 감소 등으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당초 20일에서 22일로 계획했던 인도 방문도 미루고 회사를 둘러싼 위기설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회사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읽혀 테슬라 위기설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상장을 신청해 올 1월 시장에 들어온 수제 맥주 업체 세븐브루이 맥주를 끝으로 코넥스 시장에 입성한 회사는 한 곳도 없다. 반면 상장 폐지는 4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코넥스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끊긴 것은 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벤처기업의 자금 유통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스닥 이전 상장도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당뇨병, 콩팥병 치료제 개발사인 노브메타파마의 경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코스닥 입성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가 번번이 좌초됐다. 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 주주 지분 분산 유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뉴스. 일본 정부가 부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3세 미만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누구나 통원 제도를 도입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일본은 전업주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 부모가 일정 시간 이상 일하는 등에 따른 보육 지원의 필요성을 따지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의 경우 생후 6개월에서 3세 미만 아이를 대상으로 월 10시간까지 보육을 지원한다. 정원에 여유가 있는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를 맡아준다. 시간당 요금은 300엔이다. 일본 정부는 본사업의 보육 지원 시간, 보조금, 보육교사 수 등 세부 사안은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다음 뉴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 대한통운은 유가와 최저임금 등 원가 인상 요인에 따라 일부 편의점에 대한 택배비를 구간별로 50원씩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3사도 간접 비용 등을 고려해 택배비를 최소 100원씩 올리기로 했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일괄적 택배비 인상이 아니라 개별 고객사인 편의점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가격 협상이라며 유가와 최저임금 등 원가 인상 요인에 따라서 50원을 인상하기로 했고 다른 조정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4월 22일 오후 9시 42분 원달러 환율은 1381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